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혜자 가격이다. 폭스바겐 한국한테 왜 이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야심작 ID4가 드디어 국내에 판매됩니다. 와, 주행 가는 거리도 400km가 넘습니다. 와, 어지간한 옵션도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판매 가격 5,500만원 이하예요. 오잉? 아니, 어떻게 옵션도 어지간히 붙은 수입 전기차인데 이 정도 했는데도 아이오닉5 EV6보다 싸다? 너무 싸게 측정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려고 그러는 건가? 여튼 ID4는 제대로 SUV의 커다란 신뢰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품질도 뛰어나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그 기술력이 한껏 녹아들어 있는, 에이 뭐 초반에 그 테슬라 따라가느라고 막 헛발짓 하듯이 막 이렇게 급하게 만든 그런 차가 아니고 진짜 공들여서 진짜 시간 들여서 만든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가격이 나오면은 뭐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뭐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야, EV6도 다 살짝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ID4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ID4 대체 어떻게 생긴 차냐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외관을 보면요, 뭐 그냥 그래? 아니, 저는 살짝 앞부분이 이렇게 너무 깎여 있죠. 그게 그럴 만한 게 이 차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품들, 전기차 관련 부품들이 거의 뒤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딱 만든 차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뒤쪽에 많은 부품들이 있으면 이 후드 부분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게 돼요. 낮출 수 있으면 공기역학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ID4 만들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폭스바겐은 이 차로 벌써 ID6도 만들었고, 뭐 ID 버즈도 만들고, 뭐 등등등 수많은 자동차, 스포츠카 쪽에서도 물론 같은 플랫폼은 아니지만 포르쉐 타이칸도 만들어야 되고, 아우디 이트론 GT 같은 차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이렇게 얇고 길게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부분을 비워놓는 거죠. 만약 이렇게 비워놓게 되면 나중에 실용적인 자동차 만들 때 여기다 프렁크를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측면을 보면요, 측면은 어떻습니까? 측면은 좀 길죠. SUV라기에는 조금 미끈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딱 봐도 실내 되게 넓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딱 생겼어요. 뒷모습 보죠. 뒷모습은 와, 이거죠. 그동안 전기차 보면 뭔가 아쉬웠어요. 야, 이게 CUV라고 하는데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근데 이 차는 확실히 SUV로 느껴집니다. 일단 테일램프 위치가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넓이도 차체 끝까지 쫙 이렇게 뻗어져 있어서 쫙쫙.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들 보면 대부분이 휠베이스가 길고 전폭도 넓잖아요. 왜냐하면 바닥에다 배터리 깔아야 되니까. 배터리 깔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그런 넓은 전폭을 잘 활용해서 디자인에서도 좀 안정적인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폭스바겐 디자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램프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깨알 디테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BMW에서 M4 컴페티션 같은 차종 보면 뒤쪽에 OLED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램프를 집어넣었죠. 가격이 1,000만원 정도 했다고 해요. 테일램프가 1,000만원이면 받는 순간 바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부품을 뒤쪽에 테일램프에다 붙여놨어. 그런 1,000만원짜리 테일램프 대신에 비싼 램프는 아니지만 LED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뿅뿅뿅뿅 만들어놔서 꽤 비슷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저게 그냥 OLED 테일램프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실내 디자인도 이렇습니다. 실내 디자인 깔끔하죠. 뭐 비어 보인다고? 아니야. 이건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들어서 자동차 디자인 추세가 미니멀리즘이에요. 가로로 시원하고 쫙쫙 뻗고, 그러면서 개방감도 뛰어나고 실내 거주 공간도 넉넉해 보이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죠. 보통 계기판 같으면 계기판이 여기 있고, 그리고 핸들을 움직이면 핸들이 계기판을 가리잖아요. 핸들을 내리면 계기판을 가리고, 올리면 계기판을 좀 볼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얘는 계기판 부분하고 핸들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따라다니니까 조금 낯설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버튼들은 다 버튼이 아니라 지금 터치식으로 다 바뀌었네요. 터치식이지만 이 온도 조절 같은 거는 문질러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건 뭐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근데 이게 터치를 눌렀을 때 햅틱 피드백이 꽤 있어서 눌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버튼 누르는 걸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저희가 포르쉐 같은 차들을 타보면 굉장히 딸깍딸깍하는 모습이 잘 돼 있어서 포르쉐처럼 잘 돼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인테리어 예쁘네. 뒷좌석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휴, 천장도 지금 글라스 루프로 만들어져 있고 머리 공간도 넉넉해요. 머리 위로 주먹이 이렇게 2개 이상? 3개? 한 뼘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저희 이준호 대표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한 자리에서 다 시승해보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 ID4가 가장 마음에 드는 차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차가 정말 조용하게 만들었고 이 페달링 감각이 너무 좋다. 가속 페달 밟았다 뗐다 할 때 그 느낌이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칭찬하시던데 정말 그런지는 제가 얼마 후에 금방 시승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ID4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차 들어오나? 우리나라에는 프로라고 하는 차가 들어옵니다. ID4 프로 단일 트림이고요. 딱 한 가지만 들어옵니다. 여기다 옵션이나 뭐나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사실 수입차 메이커에서는 조금 이례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폴스타 그냥 한 덩어리를 놓고 거기다가 옵션을 막 붙이게 해놨는데 그런 게 없죠. 한 가지만 있다는 건 조금 섭섭하긴 하네. 예전에는 퓨어, 프로 이렇게 2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프로, GTX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 하면은 보통 모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폭스바겐이 아직 기술력이 현대차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옵션 장사 기술력. 현대차면 당연히 5,495만원짜리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깡통으로 아무 옵션도 없이 정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타란 말이냐 하는 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옵션으로 하는 거지. 아유 고객님 센터 디스플레이 이거 옵션인 거 모르셨어요? 아이고 저희 시계 하나 붙여드릴게요. 이거 붙이시려면은 300만원입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옵션으로 쫙 붙여서 6,500만원을 만들어서 그래도 보조금은 100% 받게 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폭스바겐이 옵션의 장인이 없으시네. 현대차 기아차에는 옵션 장인이라고 따로 계신데 그 옵션 장인을 좀 모셔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순진하게 나왔다. 이 순진하게 나온 ID4 조금만 더 자세히 보죠. 크기를 보면요 전장이 4584 아이오닉5는 4635 한 5cm 짧습니다. 5cm면 한 요정도 짧아요. 휠 베이스는 2771 아이오닉5가 3m거든요 3000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오닉5보단 상당히 휠 베이스가 짧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되는 게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자주 오해돼요. 휠 베이스 크기가 실내 크기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아이오닉5 처음 나올 때 어떤 차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이오닉5는 팰리세이드보다 큰 차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약간 관계가 있지. 휠 베이스가 길면 실내가 넓어진다 그 말이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그건 세단 자동차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SUV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 휠 베이스 크기하고 실내 공간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니발이 그럼 엄청 길어야 되겠네. 카니발 11명 타지만 휠 베이스는 3090입니다. 아이오닉5 3000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럼 아이오닉5 실내가 카니발하고 비슷해요? 3열 넣을 수 있나? 못 넣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비슷하지 않은데 휠 베이스하고 실내 크기가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해예요. 휠 베이스는 작지만 타보면 의외로 크다 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휠 베이스가 크면 확실히 달라지는 건 하나 있죠. 핸들을 돌렸을 때 이 회전 반경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라든지 뭐 이런 차 테슬라나 이런 차들 타보면 핸들 돌렸을 때 차가 너무 크게 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주차할 때 조금 힘드시죠? 그런데 ID4는 최소 회전 반경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프 같은 차들이 최소 회전 반경이 엄청나게 작거든요. 그도 그럴 만한 것들이 폭스바겐은 전륜구동이고 다른 자동차들 BMW, 벤츠, 아우디는 후륜구동 기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륜구동 기반 차들은 회전 반경이 좁거든요. 폭스바겐의 단점으로 언급되는 게 회전 반경이 너무 크지 않냐라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옛날부터 이 최소 회전 반경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기술력도 높았고 지금 전동화 시대가 되면서도 그 기술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를 놓고 보면요 1640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저희 EV6 같은 경우는 1550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한 90mm, 9cm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 위로 주먹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지. 그 정도니까 꽤 차이가 나는 거고요. 아이오닉5는 1605mm, 그러니까 아이오닉5보다도 더 큰 겁니다. 게다가도 뒤쪽 공간을 꽤 잘 뽑았어요. 요즘 쿠페형 SUV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가 꺾이면서 이렇게 머리를 스치는 차들이 꽤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앉으면 굉장히 넉넉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글래스 루프가 있으니까 뒤에 앉아서 딱 보면 개방감이 굉장히 큰 차, 헤드룸도 굉장히 여유로운 차 이렇게 느껴져요. 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죠. 트렁크 용량이 543리터 꽤 큽니다. 아이오닉5나 EV6보다 조금 더 커요. 폴딩되고 나면은 1575리터 넉넉하네요. 그럼 프렁크는 얼마나 있느냐? 네 프렁크는 없습니다.
그거 좀 아쉽죠. 저항 개수를 보면요 0.28이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게 2020년에 처음 공개됐을 때 그때는 정말 좋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EV6가 0.24, 아이오닉 6는 말도 안 되는 0.21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0.28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죠. ID4 같은 경우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행거리 얼마나 나왔을까? WLTP 기준,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무려 537km를 갈 수 있습니다. 537km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그냥 가고 남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만 오면 주행거리가 줄어들죠? 국내에서 인증받은 ID4 이 상온 주행 가는 거리는 408km로 인증받았습니다. 뭔가 측정 방법에 큰 차이가 있는 건지 공인 인증거리하고 실제 주행거리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슷한 기준으로 했을 때 EV6 후륜구동 19인치 휠을 사용하면 이 복합연비는 475km를 내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게 75km나 작아? 유럽에선 더 멀리 가는데 한국에 오면 왜 이렇게 더 적게 가는가? 어느 쪽의 평가 기준이 더 맞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실제 사용을 해보면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400km를 넘은 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오죠. 윈터 이즈 커밍입니다. 겨울철 저온 주행 가는 거리 이거는요 조금 충격적인데 288km입니다. 아니 요즘 288km짜리 차가 있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상온 그리고 저온 주행 가는 거리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큰 걸 보면 아무래도 국내 들어오는 모델은 히트펌프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히트펌프는 요즘 들어서는 거의 넣는 추세죠. 테슬라에도 다 들어있고 아이오닉5 EV6에도 다 들어가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굳이 뺀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게 옵션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99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30만원 정도면 히트펌프를 넣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조합해서 히트펌프를 뺐네요. 나중에 이 옵션이 요런 옵션 더해서 아마 또 하나의 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 차에서 중요한 거 자동차 무게입니다. 무게가 꽤 돼요.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딱 2톤이죠. EV6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롱레인지가 2055kg, ID4는 2144kg. EV6나 테슬라 모델 Y에 비해서 훨씬 무겁네요. 중형 기계식 주차장엔 못 들어가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전상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실제로 차도 더 크고 실제로 뭐 글래스 루프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등등등 해서 조금 더 무거울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거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가 82kWh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82kWh 배터리를 넣고 실제 사용은 77kWh까지만 한대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배터리라는 건 우리가 통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통 같은 데다 전기를 넣는 게 아니에요. 이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배터리가 100%가 됐을 때가 언제야? 진짜 100%인가? 100%까지 쓰는 배터리는 없고요. 0%도 0%가 아닙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0%까지 다 써버리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하다가 방전될 때 마지막에 일부분을 남겨놓고 씁니다. 그래서 완전 충전을 하지 않고 완전 방전을 하지 않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 나타날 때만 빵이라고 나오는 거지 실제로 이 아이폰도 보면 이 빨간색 다 지나가서 꺼진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면 나 배터리 없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배터리가 그래도 좀 있다는 거지. 그것까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마진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전에 코나가 정말 끝까지 쥐어짜서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안전 마진이 너무 작아서 화재 위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수명도 더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넉넉한 배터리를 넣고 조금만 쓰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게다가 급속 충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급속 충전이 최고치 근처까지 가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80%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천천히 충전해요. 근데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좀 많고 그 중에 일부만 사용한다면 이 마지막 급속 충전 구간에서도 그렇게까지 속도를 안 늦추고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나중에 실제로 충전을 해보면서 이 ID4는 또 얼마나 빨리 충전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올 차량은요 4륜구동 옵션이 없습니다. 4륜구동을 추가할 수 없고요. 2륜구동 후륜 모델입니다. 후륜에 150kW, 요즘 뭐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코나 EV, 니로 EV에 이런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204마력, 뭐 204마력이면 뭐 괜찮죠. 일상생활할 때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생각보다 잘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8.5초라고 하는데 8.5초면 나쁘지 않은 수치긴 해요. 실제로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요즘 전기차들이 워낙 빨라져서 전기차인데 이게 단가?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도 뭐 아쉬운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160km, 이게 좀 아쉬워요. 최고 속도 가면 안 되지. 우리나라 도로가 지금 시속 110km 제한인데 160km, 그러면 뭐 그게 뭐가 문제간데 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같은 플랫폼인데 아우디의 Q4 e-tron, 이 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180km까지예요. 180km까지 제한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갑자기 Q4 e-tron이 땡기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 4륜구동 옵션은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요번 후륜구동이 잘 되고 나면 그때 아마 4륜구동과 뭐 트림과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한 그런 새로운 트림 하나를 추가하지 않을까, 뭐 GTX로 해서 하나 추가해서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충전 속도가 중요할 텐데 최대 충전 속도는 170kW, 그러니까 지금 길에서 보는 어지간한 급속 충전기, 아파트에 있는 급속 충전기 같은 거 보면 60kW 정도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뭐 50, 60 정도 돼요. 그런데 잘 나가는 충전기들이 또 있어요. ePIT에 충전하면 최고 350kW까지 충전되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나 뭐 EV6나 이런 차들은 200kW로 충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5나 EV6에 비해서 한 30kW 정도 낮은 출력으로 충전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최고 속도가 높은 자동차도 200kW로 충전되는 구간은 아주 극히 짧아요. 전체 시간을 놓고 보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게 어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전기가 어떤 것하고 호환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현대차 ePIT하고 같은 이 아이오니티 호환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ePIT에 들어가서 초급속으로 충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는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옵션을 놓고 보면요, 지금 휠이 19인치에서 21인치 휠까지 독일에서는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휠이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19인치 들어오겠죠. 21인치 휠은 GTX 모델에만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인치 휠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국내 들어오는 차들을 놓고 보면 HUD가 빠진다고 해요. HUD, 왜냐하면 폭스바겐 ID4에 들어가는 HUD 워낙 좋고 워낙 특이합니다. HUD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옆으로 좀 봐도 다 보이고, 우리나라 요즘 HUD들 보면 뭐 남이 운전했으면 꼭 HUD 위치를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은데 그런 것들 넉넉해서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증강현실의 HUD입니다. 이게 내 눈을, 운전자의 눈을 파악해요. 운전자의 눈이 이쪽으로 가면 비춰주는 위치도 같이 움직여요. 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맞춰서 위아래로 이렇게 따라 움직이면서 거기다 딱 비춰줍니다. 차선을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차선에 경고할 때는 차선 위에다가 그래픽을 보여주고, 도로를 빠져나가야 될 때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란다 하면서 그 도로 위에다가 딱 그림을 비춰줍니다. HUD에서 이렇게 비춰주면 오해 없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이거 좀 아시고 다음번에는 꼭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여기 영상 보시면 올해 3월에 ID4 OTA 3.0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사실 OTA를 된다고 하는 메이커들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OTA에 성공하는 메이커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OTA로 그냥 내비게이션 정도만 바꾸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모터 성능이라든지 이걸 업데이트하는 회사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업데이트한 걸 놓고 보면 아주 놀라운 걸 업데이트했습니다. 주차 장소를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자동 주차를 한다고 하네요. 자기 집에 여기 주차를 해놓으니까 나 여기 보통 주차하는 거야 라고 주차 장소 기억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 나오는 차들은 이런 업데이트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나올 텐데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최첨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네요. 자동 주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줄 몰랐는데 이 OTA 업데이트로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면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 그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차는 OTA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말로 안 되는 건지, 안 된다면 뭐 왜 안 되는 건지 이상하긴 하네요.
자, 그래도 이 차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 왜 없겠어요?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에서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고개를 들어서 가격표를 보라. 이 ID4의 가격은 5,500만원 미만입니다. 5,5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5,495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의 꼼수 깡통 트림 이런 것들 보면 가격이 5,495만원이잖아요. 그런 거랑 같을 텐데, 그런데 그 차들처럼 진짜 깡통을 내놓을 수는 없겠죠. 어쩔 수 없이라도 옵션이 다 들어있을 걸로 보여져요. 보조금은 100% 다 받을 수 있게 되죠. 이 1,000만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뭐 용서가 되지. 근데 보조금에서 하나 빠지는 게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이 651만원인데요 EV6 같은 경우는 국가보조금 700만원을 받거든요. 49만원 정도가 깎인 겁니다. 이게 깎인 거는 저온 주행거리가 짧으면 그럼 자동차는 보조금을 조금 깎아요. 그래서 지금 좀 깎인 것 같고요.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혜자 가격이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 ID4 기본 모델 가격이 51,000유로거든요. 51,000유로면 우리나라에 6,900만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5,490에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1,400만원을 더 깎아주는 건 좀 선 넘지 않나? 폭스바겐 한국한테 왜 이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 폭스바겐 ID4 그리고 폭스바겐 ID 시리즈들은 한국하고 꽤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부품이 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에보3 전기차용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한국 없으면은 뭐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아 참나.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뿌듯해지네. 네, 어쨌든 이 차 지금 몇 대를 처음에 가져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수 없을 겁니다. 계약이 넘칠 거예요. 왜냐면 이 차 ID4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너무나 많은 자동차고 워낙 물량이 부족해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 당연히 테슬라 모델 3, 모델 Y가 1, 2등이고요. 3위 ID4입니다.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 물량이 충분히 확보돼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살 수 있겠죠. 저는 좀 섭섭한 게 이왕 그럴 거면은 그냥 옵션을 좀 좋은 걸 가져와서 어차피 팔지 못할 차 가격을 조금 높이더라도 옵션을 다 갖춘 차가 초반에 나와서 ID4의 이미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튼 최근 들어서 수입 전기 SUV들 꽤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판매는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기대해보게 되네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요번 달 안에는 요거 시승기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본 건 아니지만 뭔가 타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 조만간 시승 영상 보내드릴 텐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